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에서 이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정신과 의사인 이두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살면서 좀 막연하게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혹시 왜 그렇게 불안감이 느껴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지만, 예. 삶이 완벽할 수가 없고, 예. 나 자신이 또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예. 그러면 살다 보면 겪는 힘든 일들이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뇌는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들도 많이 좀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협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위험에 대처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요즘 또 시대는 네네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들이 크게 많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될지.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예, 한번.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또 잘 마치고 기차 타고 전 집에 갈 예정인데, 제가 오늘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글쎄요,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0은 아닌가요? 네, 0은 아닐 것 같아요. 저 그럼 사고 나나요, 오늘? 사고 납니다. 갑자기 제가 불안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 집에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뇌는 상당히 상상력이 좋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막 시뮬레이션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약한 가능성이지만 예.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엇일까? 매우 매우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0%는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나는 마음을 좀 편하고 싶고 불안 안 하고 싶어서 대비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시작이 되는데, 그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자꾸 나쁜 일들이 더 상상이 되고 그렇네요. 불안해지고, 뇌가 예측하는데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게 보통 우리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많이 불안정해져 있거나 내가 실제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불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답을 찾고 괜찮으려고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주 낮은 가능성의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면서 더 불안해지는 과정. 네, 그래서 생각으로 불안을 안정시키다 보면은 예. 더 불안이 구체화되고 나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과정들이 머리에서는 많이 일어난대요. 그렇다면은 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또 실험을 이게 하얀 색깔 북극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3초를 셀 테니까 예. 그 북극곰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 보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절대 하지 말아 보세요. 자, 준비 시작. 1, 2, 3. 성공하셨나요? 북극곰이 막 아른나는 거리는데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안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붙잡고 걱정하게 되는 일들은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긴 해요. 뭐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할수록 누를수록 더 떠오른다는 거죠. 억지하면 억지할수록 더 그렇죠. 강해진다. 그렇죠. 내가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억지로 뭐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할수록 저는 불안이나 걱정이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생각으로 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를 느껴보시도록,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지,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이 해결될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답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저는 거꾸로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을 그렇죠.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의 문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뇌에 더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리게 하고 생각들이 깊어지게 만들고 아주 낮은 가능성의 불안들까지도 구체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예. 두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도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예. 제가 공부하는 이제 학문에서는 생각은 내적인 행동으로 봐요. 내적인 행동. 네.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외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언가를 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내적으로는 내가 그걸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행동인 거네요. 그렇죠. 불안을 더 구체화시키는 생각이라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막연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뭔가 이걸 좀 괜찮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마음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떤 암묵적인 원칙에 따라서 예.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장면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불안감도 동시에 올라오고 그렇죠. 삶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내가 좀 생각 대신 네. 할 수 있는 행동이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또뭐 수능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예. 뭐 합격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내가 수험생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뭐 당연히 합격이라는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원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내가 시험을 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합격할지 말지 네. 그날에 내가 공부한 영역이 많이 나올지 내 생각대로 시험 결과가 잘 나올지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그걸 예상할 수도 없고 생각한다고 그죠? 내가 시험 칠 때까지 공부량을 얼마를 세울 건지 그 공부량이 목표라면은 그걸 나눴을 때 이번 달, 이번 주의 목표는 얼마가 될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저는 거기에 몰입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고 네. 어찌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합격을 하고 말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려고 해요. 받아들이기. 이게 조금 상당히 힘들고 예. 저도 뭐 겪었던 거기도 하고요. 제가 뭐 시험 같은 거 떨어진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많고 제 생각대로 안 될 때도 혹은 안 될 게 걱정이 될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연히 떠올라요.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지 몰라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어찌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는데 전념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첫 네. 번째로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네. 인지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라. 네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인간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네네. 사실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에서도 막연하게 예. 뭐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저는 뭘 구분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구분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제가 공부하고 또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대인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언제 고민을 하냐면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안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타인이 나를 좀 싫어하거나 불편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노력하는 건 나한테 달린 거지만 예.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좋아할지 말지 이건 저한테 안 달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늘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라는 고민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나한테 안 달렸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쭉 놓고 보면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이 다 다른데 예.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너무 희박하고 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하고 예. 때때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내가 마음 가는 곳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이면은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받아들이는 게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이거를 그래서 예. 제가 수용전념 치료라는 공부를 되게 좀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창조적인 절망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창조적인 절망감. 네.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좌절되는 것에 대해서 네. 절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을 깊게 보면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되기가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많다는 거를 발견한 거죠. 예를 들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우울하지 않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모두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지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아닐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절망감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아, 그래,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 하지만 늘 내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늘 존재를 하고, 결과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과정을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뭐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손에 넣고 이런 약간 비현실적인 게 달성될 때 그 달성되는 찰나가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투성이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때로 나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 이걸 받아들이되 대신에 나는 오늘 하루 제가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저한테는 참 즐겁고 기쁜 일인데 이런 일들은 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을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수용전념 치료라고 말씀드렸다.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좀 일반적인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어떤 좀 주류 심리학의 관점이랄까요? 한번 잘 보시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완벽한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울하면은 문제다. 불안하면은 문제다. 기존의 심리학은 그렇죠. 뭐 제가 그 인위적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 흐름이니까. 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까? 문제를 막 찾아내고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으면 뭐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전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이 있고 힘든 마음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마음의 본질일 수도 있다.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되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은 늘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고 싶은지를 떠올릴 수 있고 나한테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보통 우리가 우울해 혹은 불안해하면 그게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그냥 나의 본질이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게 일견 창조적인 절망감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내가 꾸려갈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연한 불안감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안에 힘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게 나나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나는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어릴 때 내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이런 마음을 겪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힘든데 그 힘든 마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나를 더 부정하게 되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가 단 하루라도 불행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늘 행복하려고, 그죠? 뭐 행복하지 아니더라도 늘 나를 소중히 하고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때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때로는 제 이번에 책 제목처럼 내가 나인 게 싫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딘가 내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겨지지 않기를 예. 제가 바라는 거죠. 행복만큼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나다. 그럼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우울하면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예. 많이 불안하면 불안증이라 그러고, 뭐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뭐 사회공포증이 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늘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활력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다 잘 되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마음이 진짜 좋아져야지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신적인 존재? 아주 이상화되고 환상적이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인생이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힘든 마음 당연히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예. 다만 그런 마음이나 그럴 때가 있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지, 내가 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를 떠올리고 추구할 자유가 누구한테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